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부터는요 정재욱 회계사가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융세제 전문가 정재욱 회계사입니다. 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하십니다.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금 내용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들이 이거 봤지? 1년 만에 1,000만 원 이익이라니. 거봐, 내 말 믿고 투자하길 잘했지? 네, 저도 봤어요. 그때 추천해 주셔서 바로 매수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익이 난 건 정말 좋은데 세금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니, 세금이라니? 난 세금이 없는데? 혹시 추가로 여기 주식 더 취득한 적 있어? 네,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얼마 전 조금 더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시 팔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런, 내가 이들한테 얘기 안 했나? 우리가 투자한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라 주식을 너무 많이 취득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거든. 어이구. 아니, 이 정도 금액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요? 설마 세금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어떡하죠? 자,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사님. 네. 같은 회사 주식을 샀는데 지금 뭐 직장 동료로 보이는데 예. 한 명은 비과세, 또 한 명은 세금이 그러게요.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이라는 게 비과세로 알고 예. 있기는 한데 지금 보이는 사례처럼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례에서 보면 남자분과 달리 안타깝게도 여자분은 대주주에 해당되어 세금이 발생한 겁니다. 네. 대주주가 돼서 세금이 발생이 된 거다. 사실 대주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액의 극소수만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세법상 대주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네.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네. 시가총액과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10에서 15억 원 초과할 때, 지분율 기준은 1에서 2%만 초과하여도 대주주가 됩니다. 네. 즉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 소규모 기업 투자 시 지분율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액은 뭐 소액 투자를 했을지언정 지분율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대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맞습니다. 해석이 되겠는군요.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대주주가 됐을 때 예.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게 되나요? 세법상 대주주가 된다면 매매 차익의 20에서 30%나 되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많으시죠? 네. 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말 코스닥 주식 투자자가 취득 당시 지분율이 1.9%라서 대주주가 아니었다가 네. 올해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2.1%가 되어 대주주가 되었다면 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챙기셨더라면 절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게요. 예. 앞선 사례에서도 보면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가 바로 되팔았는데 그래도 이제 대주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연중에 지분율 기준을 한 번이라도 넘는 순간부터 대주주가 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가총액은 직전 연말 기준으로만 판단하지만 지분율은 추가 취득으로 기준 초과 시 그 취득일로부터 바로 대주주가 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네. 또한 주식의 수량 결정일은 매도일이 아닌 그 이틀 뒤인 그렇죠. 결제일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투자한 네. 기업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넘겼어요. 그래서 예. 대주주가 됐어요. 예. 네. 그러면 뭐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 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네.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대주주가 되었다면 네. 세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예. 제때 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제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제때 기준이 뭔가요? 그죠? 제때. 예.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달 이내. 만약에 오늘 처분을 했다면은 8월 30일까지
예정 신고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네.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국세청 통지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신다면 가산세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늦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수록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정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양도세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가산세까지 예, 추가된다. 맞습니다. 예. 만약 그럴 예. 경우는요. 세금 액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예. 되는 거죠? 일단 가산세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네.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네. 무신고 가산세가 세액의 20% 가산이 되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약 1년이 경과한다면 9%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예. 생각보다 크죠. 그러게요. 예, 예. 사례처럼 최초 납부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국세청 통보에 따라 1년 후 납부한다면 무려 870만 원이나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이게 또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 자체가 종합소득세율과는 좀 다른가 봐요. 예, 종합소득세율과 조금 다른 구조로 예. 가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은 우선 과표 3억 원 기준으로 20%와 2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처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코 낮은 세율이라고 예. 할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매매 시점을 조정하거나 과세 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주식을 나누어 인당 차익을 줄이거나 네. 분산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매매 타임 예, 예, 즉 매매 타이밍과 적절한 분산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매 타이밍과 적절한 분산을 활용해라라고 예. 팁을 주셨는데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대주주이며 1년 미만 보유, 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바로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네. 예. 1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경우에는 세금이 4천만 원 줄어듭니다. 네. 또한 2개년에 걸쳐 절반씩 분산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 1천만 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주식 절반을 처분함으로써 대주주 자격이 사라진다면 나머지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세 관련한 오늘의 절세 전략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최선의 방법은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네. 예, 시가총액과 특히 연중 지분율 관리 명심하시고요. 둘째,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대주주가 되었다면 제때 예정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타이밍과 적절한 분산을 활용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재욱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